안녕하세요. 자슬린TV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바이오 종목인데요. 이 어려운 장색 속에서도 최근에 그래도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바로 삼청당 제약인데요. 모멘텀들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한 종목이라서 밸류에이션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로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결정은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본 영상에 대한 내용은 투자의 공부 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천단 제약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제약회사인데요. 2023년 매출 기준 안과용제 매출이 전체 매출의 57%를 차지할 정도로 안과 치료제에 특화되어 있는 제약사입니다. 이 삼천단 제약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바로 바이오시밀러 치료제 그리고 비만 치료제입니다. 우선 삼천단 제약에서 준비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치료제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황반변성이란 질환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빛을 감지하는 광수용체가 밀집된 안구 내 신경층이 있는데요. 이 신경층에서 황반은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노화 또는 그 밖의 다양한 원인으로 기능이 퇴화되는데 이를 변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황반변성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치료제가 리제네론, 바이엘이라는 두 거대 제약사가 공동 개발한 아일리아라는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이 아일리아 치료제가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어서 다수의 기업들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치료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바이오시밀러 치료제는 복제 약품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바이오시밀러란 세포 등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는 생물의약품의 특성상 복제 대상인 의약품과 완벽히 동일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복제 약품이라는 용어가 아닌 바이오시밀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아일리아는 글로벌적으로 특허 기간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단기간에 특허 만료가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국내외 다수 바이오 기업들이 바이오시밀러 약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당 제약도 그 주자 중에 하나죠. 삼천단 제약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는 미국, 유럽, 일본 등 각 지역에서 품목 허가를 받기 전인데요. 품목 허가를 받기 전에 먼저 글로벌 다수 지역에서 판매 계약을 완료했기 때문에 품목 허가만 난다면 곧바로 판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판매 계약은 일본 지역 계약이 2019년 3월 26일에 체결되었고 캐나다, 유럽 5개국, 독일, 스페인, 이태리,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판매 계약이 차례대로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과 브라질, 멕시코 등 남아메리카 6개국 판매 계약 체결 공시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천단 제약은 이렇게 글로벌 주요국들 내에서 판매 활동을 대신 해줄 파트너사들과 판매 계약을 완료하면서 판목 허가가 나오면 바로 판매 개시가 가능한 상황이죠. 다만 삼천단 제약은 아일리아 치료제 오리지널 제약사인 리제네론과 바이엘로부터 특허 침해로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은 리스크로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또 다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경쟁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관계사 삼성바이오 에피스도 마찬가지로 소송을 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영상을 다시 만들어서 좀 더 자세히 제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2024년 4월에 삼천단 제약 IR 자료를 참고해 보면 삼천단 제약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치료제는 2028년 2,500억 원, 매출의 영업이익 2,050억 원을 예상했습니다. 영업이익률 80%로 매우 높게 추정한 것이 눈에 띄네요. 그리고 설명에 미국 등 나머지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매출이 5천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는데 미국 등 나머지 계약들도 대다수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8년 예상 매출 5천억 원의 영업이익률 80%를 적용해서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삼천단 제약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볼까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유럽, 일본 등 글로벌 판매 계약이 대다수 완료되었기 때문에 4월 IR 자료에서의 설명처럼 향후 연간 5천억 원의 이상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영업이익률을 80%로 높게 설정하였기 때문에 5천억 원의 연간 매출액에 80% 영업이익률을 곱하면 연간 4천억 원 상당의 영업이익도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멀티플 30배를 적용하면 12조 원, 멀티플 20배를 적용하면 8조 원의 밸류에이션이 산출되는데요. 문제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리스크가 다소 있다는 점이죠. 오리지널 제약사로부터 특허 소송을 당한 점과 품목 허가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리스크를 적용해서 할인율 50%를 적용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천당 제약에서 준비 중인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비만 치료제가 한국 시장에 2024년 상륙해서 얼마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메가 트렌드 열풍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2024년 10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서 한국 시장에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딛었는데요. 당시에 위고비 열풍이 불어서 품귀 현상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 불법 거래도 이루어졌다는 소식도 굉장히 많이 들렸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비만은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라는 인식이 좀 강해졌고 그래서 비만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다 보니 그 인기가 한국에서까지 계속 이어진 것 같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비만 치료제의 선두주자는 이미 한국에 상륙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아직 상륙하지 않은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가 있습니다. 이들 비만 치료제는 모두 피하 주사형 비만 치료제인데요. 현재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는 대부분 주사형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알약 형태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뿐인데요. 삼천당 제약의 에스페스는 제형 변경 기술인데 GLP-1이라는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과 인슐린 경구용 치료제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입니다. 삼천당 제약의 에스페스가 노리는 시장은 삼천당 제약 IR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00조 원 이상의 시장인데요. 인슐린 50조 원에 비만 치료제 61조 원 등 100조 원 이상의 시장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및 인슐린에서 현재까지 경구용 치료제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의 에스페스는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에스페스는 임상을 거치지 않았는데요. 2024년 4월 IR 자료상으로 보면 이미 임상 1상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임상 3상까지 2025년에서 2026년 초까지 완료해서 치료제 판매를 2026년부터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만 치료제에서는 오리지널 제품이 존재하지 않지만 인슐린 치료제는 오리지널 제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임상을 1상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대신 동등성만 인증되면 품목 허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고 그러진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성공이 100% 보장된다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에스페스가 타깃으로 삼고 있는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동아일보의 뉴스에서 소개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945억 달러, 한화로 132조 원에서 2028년 1423억 달러, 한화로 199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바이오협회의 자료를 인용했는데요. 몇 년 후에 거의 130조 원에서 200조 원까지 50% 이상의 상승률이 기대되니 매우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삼천당 제약 에스페스의 밸류에이션은 2028년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의 규모를 약 200조 원이라 가정하고 이 중에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점유율 10%를 차지할 것으로 가정 시 20조 원 시장이 예상이 됩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 경쟁사는 노보노디스크, 엘라이엘리, 머크, 화이자 등 글로벌 빅파마들과 한국엔 경쟁사들 한 5개에서 7개 정도의 경쟁사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7개의 회사가 동등하게 점유한다고 가정하면 회사당 약 3조 원 내외의 매출이 예상이 되죠. 그러면 매출 3조 원, 영업이익률 30%를 가정하면 연간 0.9조 원의 영업이익을 추정할 수 있는데요. 영업이익률 30%는 현재 일라일리가 기록하고 있는 영업이익률입니다. 0.9조 원의 멀티플 30배인 27조 원의 밸류에이션이 계산되고 멀티플 20배면 18조 원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아직 임상 1상을 이제 시작한 부분과 그 외 다양한 리스크를 감안해서 그에 따른 할인율 50%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와 에스페스의 사업 가치를 합산, 밸류에이션은 멀티플 20배 가정하고 리스크 할인율 50%를 적용했을 때 17.5조 원이 산출되고요. 멀티플 30배를 가정하면 24조 원의 밸류에이션이 산출됩니다. 현재 삼천당 제약의 시가총액 대비 밸류에이션이 높게 산출되는데 2차 전지와는 다르게 삼천당 제약은 바이오 종목이라서 리스크도 다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삼천당 제약에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특허 소송을 당한 부분과 비만 치료제 관련 임상 진행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한 영상을 제가 준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삼천단제약과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뉴스와 공부 자료들을 많이 올려주는 텔레그램 채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주식 공부하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식 린든방 같은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주식 공부 자료들을 많이 올려주시는 채널들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관련 링크는 본 영상 소개글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슬린TV 돈이 되는 이야기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면 좋겠고요. 내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